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폭락, 이때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와 유동성 악재에 잠시 급락했다가 다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증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결정을 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주에 이 중요한 지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최근 증시의 흐름과 함께 어떤 지표를 꼭 확인해야 되는지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저희 리얼 미국 주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 매주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마켓 타이밍,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켓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두 번의 영상 여러분들께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 실시간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뉴스들,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들만 싸그리 모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한 뉴스들은 이곳에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내용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재무부 TJ 잔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고용지표도 그렇게까지 급락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고용지표 악재,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니까 증시가 잠깐 급락했었죠.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악재까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 협박이 나서면서 특히나 인도를 건들게 되면서 인도가 지금 최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사실상 이제 브릭스라고 하죠. 반미 동맹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갈등의 분위기를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11일 날 만난다는 뉴스도 있고 15일 날 만난다는 뉴스도 있는데 결국 다음 주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일까지 미중 관세 협상이 이루어져야 돼서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갈등이 좀 더 커질 만한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불안한 감이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다양한 유동성 악재,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구체화됐기 때문인데요.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가능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당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체화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무엇인지도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 TJ 잔고를 채우는, 그리고 금리 인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마이너스성 뉴스와 이 플러스성 뉴스가 이제 싸우게 되면서 증시는 현재 거의 횡보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살짝 상승 추세에 있는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방향성 힘겨루기가 이제 곧 8월 12일 미국의 CPI 지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PI 지표는 미국의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빠르게 신뢰도 높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나오는 물가 지표죠. 미국 연방준비원회는 PCE 지표라고 해서 월 말에 공개되는 지표를 가장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 CPI 지표가 가장 선행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보통 많이 갈립니다. 결국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지표 발표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할 만한 주요 일정까지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최근 증시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다음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꼭 영상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TJ 잔고를 채우는 과정, 미국 재무부 잔고를 채우는
채워주는 과정 속에서 미국 증시는 항상 단기간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뭐 바로 하락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채한도 협상한 이후에 상승을 일부 보이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 14%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2023년도에도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꽤나 단기간 1개월 정도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하방 추세를 보여주면서 약 3개월 동안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이너스 10%가량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슷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얼마까지 채워야 돼요? 8,500억 달러까지 채워야 되죠. 우리가 뭐 계산해 봤을 때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략 7천억 달러까지는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략 뭐 요 정도 7천억 달러까지는 채워놔야 최종적으로 8,500억 달러 이제 여기 법인세 들어오면서 8,500억 달러까지쯤 채울 수 있겠죠. 이 채우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고 과거와 비슷하게 단기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이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얼마까지 채웠냐라고 하면 잠깐 빠졌다가 뭐 월 초에 항상 돈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잠깐 빠졌다가 다시 정확하게 8월 7일 기준에서 다시 4,900억 달러 정도까지 채워진 상황이에요. 이 4,900억 달러가 얼마까지 이어져야 돼요? 7천억 달러까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4,900억이 7천억까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대략 2천억 달러를 또 채워야 되는 좀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유동성 위기가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위기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용하면 25% 추가 관세를 가하겠다고 최근에 경고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인도하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인도하고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인도의 총 55%를 더해서 50% 관세 부과가 사실상 결정이 됐고요. 인도 성장률의 최대 1% 하락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정도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1%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응을 시작했죠. 첫 번째로는 미국산 무기 도입을 유보하기도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 미국이 가장 불편해할 만한 국가들을 연달아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반미 단체죠. 브릭스죠. 브릭스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반미 국가들의 모임인 브릭스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상 이제 최근 트럼프의 관세 협상은 사실상 깡패와 같았죠. 이 깡패 같은 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의에 대한 결과는 이제 곧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게 11일이라는 말이 있고 15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트럼프와 푸틴, 이 미국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제 곧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이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브릭스가 어떻게 미국에 대응하게 될지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8월 12일 날도 물론 뭐 이건 뭐 관세 90일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기사들이라든가 뭐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 해당 이야기에서 중국이 또 사족을 좀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명분 하에서 이제 강력한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 증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락을 다 메꿔내고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구체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이 고용지표 악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될 수 있어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가 구체화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연방준비위원회 인물 중 한 명이 자진 사임을 한 건데요. 유동성 위기를 유동성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TGA 잔고 문제를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메꾸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떤 구체적인 호재가 생겼냐 보겠습니다. 쿠글러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쿠글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대략 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일을 앞두고 조기 자진 사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굉장히 좋아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후속으로
후속 인물이 지명이 됐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을 임시 연준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건 임시고요. 나중에 임기가 뭐 내년 1월쯤 되면 새로운 인물을 또 임명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임시 이사를 임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정확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인물이 3명으로 늘었죠. 총 7명의 연준 이사 중 트럼프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인물이 3명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 고용지표 위기 플러스 여기 압박하고 고용지표 위기로 시카고 금융상품거래소 기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에서 95% 정말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원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있긴 했었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여기 7명 중에 3명이면 1명만 갈아타도 사실 금리 인하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6년도 5월 파월 의장까지 임기가 끝나면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유동성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호재가 돌발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완벽하게 안정됐냐? 그건 아닙니다. 몇 가지 체크해봐야 될 만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딱 잘못했다가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과거 1970년도 때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위원회는 항상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합니다. 미국 경제가 좀 무너질지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를 하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만한 지표가 있죠. 그게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CPI 물가지표가 8월 12일 날 공개된다. 이게 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CPI 지표 발표가 되고요. 이 CPI 지표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얼마나 시중에 물가를 끌어올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6월 달에 한번 간단하게 확인했는데요. 6월 달까지는 선구매 물량이 꽤나 있어가지고 그래도 완벽하게 반영했다 보기 어렵고, 정말 7월 달에 나오기 시작하는 지표가 좀 완벽한 반영이 시작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표에 대해 예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선구매 비축 물량이 끝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7월 물가가 8월 달에 공개되는 겁니다. 보통 한 달 뒤에 공개되거든요. 7월 물가 지표에서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얼마나 클지에 따라서 조기 금리 인하 분위기가 지금 현재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소비자 전가율이 70%에 달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는 분위기로 좀 갔었거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다 그러다가 너무 물가가 높아지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경제 침체 분위기와 함께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진행하니까 미국 증시가 그때 당시 급락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 이제 증시 자체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팍 꺾여버리는 증시가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증시가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6월 기준 소비자 전가율이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70%에 비해서 좀 덜하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물가 지표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몰라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지난 지표에 대해 설명드린 거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8월
8월 12일 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 지금 예측치는 일부 나왔는데요.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예측치보다 만약에 낮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예측치만큼 나오면 정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생겨나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증시의 상방에 대한 분위기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이슈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를 이 말씀드린 김에 이번 8월 달 안에 보셔야 되는 일정을 하나 더 공개해 드리면 이 8월 21일 날짜로 진행되는 21일에서 23일 날짜로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잭슨홀 미팅까지 보시면 가장 모든 걸 확인하고 갔나 보시면 돼요. 이 미팅은 지금 현재 미국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연례 경제 정책 토론회의인데요. 사실 FMC가 없는 8월이기 때문에 비공식 FMC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2021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고요. 이 행사에서 2023년도에는 인플레이션 2%를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행사가 바로 이 잭슨홀 미팅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잭슨홀 미팅은 파월 의장에게는 마지막입니다. 임기 내년 5월 달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참여인 만큼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멘트가 또 나올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잭슨홀 미팅까지 확인하면 조금 더 확실한 방향성의 결정이 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근데 지금 현재 이 물가지표 CPI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방향성을 정해서 좀 선제적인 투자를 지금 들어가기 시작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시작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지금 현재 다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파월 의장이 과거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리 정책을 주장했던 만큼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이 확실해진다면 지금 이번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연 3회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무난한 유동성 흡수와 동시에 증시 혼란 문제가 양호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TGA 잔고를 채우는 과정도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사실 괜찮거든요. 유동성 확보해주면서 다시 한번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대로 횡보 엄청난 상승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횡보 조금씩 이런 횡보를 보여주다가 나중에 유동성 정책과 함께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너무 높거나 물가가 높지 않더라도 관세 비용을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추가 흔들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기 때는 이 기업들이 70%를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전가했거든요. 비용 증가를. 근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 비용 있잖아요. 비용을 40% 정도만 소비자들한테 전가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떠안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AI 빅테크 기업들이야 AI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무역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이 제조업이라든가 이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업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이윤을 포기해가면서까지도 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지금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눌림목을 일부 만들고 난 뒤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저희가 눌림목이라든가 눌림목 기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저번 영상에도 강조해 드렸는데요. 단기 눌림목이 나오든 아니면 횡보하든 결국 미국 증시는 대량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자본 규제 완화,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 늘리고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거의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만 문제가 안 되면 금리 내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연방준비위원회도 이제 정치적으로 연준에도 많이 개입을 시작했으니까요. 트럼프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의 대출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2026년도에는 정말 유동성이 미국 자산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사야 된다. 근데 언제 사냐에 대한 논점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뿐 결국 사야 된다라는 건 항상 인지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해당된 내용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8월 12일 날 물가지표 꼭 확인하자라고 설명 좀 드리고요. 물가지표에서 생각보다 지금 생각보다 조금 물가가 좀 많이 안 오를 만한 가능성이 최근에 6월 데이터에선 발견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주요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이외에도 뭐 근원, 소판매 지표 등등등등 있는데 사실 뭐 나머지 지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애매하게 나왔을 때에는 나중에 뭐 근원 소판매, 미국의 소비력을 알 수 있는 근원 소판매,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구매관리 지수, 뭐 지금 미국의 구매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확인하면 좋긴 한데요. 요건 사실 CPI 지표가 애매하게 나왔을 때만 봐야 되는 지표라서 일단 CPI 지표 위주로 소비자 물가 지표 위주로 8월 12일 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기업들 8월 달 남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봐야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지금 반도체 장비 기업 8월 14일 날 실적 발표고요. 그리고 8월 21일 월마트, 8월 27일 엔비디아입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실적 발표 거의 다 끝났고 지금 현재 주요 기업을 따져보면 딱 요 정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올 만한 뉴스는 뭐 굳이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확인하면 우리가 AI 산업이 좀 살아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만한 뉴스 다 정리해봤고요. 이제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항상 리얼 미국 주식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는데 데이터 최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